제일 먼저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번호를 매기는데 밑에 거 번호를 매길 때 1하고 엔터 여러 번, 2하고 엔터 여러 번 치고 반드시 Alt Shift 엔터를 써야 돼요. Alt Shift 엔터. Alt Shift 엔터는 뭐냐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나누기. 아까 어떤 분이 Ctrl Shift 엔터를 눌렀는데요. Ctrl Shift 엔터는 강제로 페이지를 쪼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lt Shift 엔터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잖아요. 우리가 번호. 쪽번호를 매기면은 이 쪽번호가 여기 매겨줘야 되고 위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위에도 나와요. 위에도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는 곳에 가서 감춰야 돼요. 쪽번호를 감춘다고 하면 얘는 감춰줘요. 감춰줬잖아요. 근데 1페이지, 2페이지 감춰야죠? 3페이지만 나오는 거예요. 머릿말, 꼬릿말은요, 3페이지에다가 넣어주면은 1, 2페이지는 안 나오고 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머릿말은 3페이지에다 입력을 하면 1, 2에는 안 나오고 3서부터 나와요. 근데 쪽번호는요, 3에다 넣어주면 1, 2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100부터 입력하라 그래도 1, 2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편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쪽번호를 넣어줄 때 그냥 1, 2 하고 여기는 3, 4를 쓰면은 안 되고요. 이때 컨트롤 엔터 치는 게 아니라 Alt Shift 엔터를 치면은 Alt Shift 엔터는 구역 나누기라 그래요. 구역 나누기. 그래서 1, 2가 들어간 1페이지하고 3, 4가 들어간 2페이지하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가 서로 구역이 다르다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쪽번호를 넣어주면 여기만 나오고 여기에다 쪽번호를 넣어주면 여기만 나오고 편법이에요. 편법. 실제 업무상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업무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편법으로만 한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실무적인 건 약간 차이가 나요. 하여튼 간에 페이지를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다가 쪽번호를 넣잖아요. 쪽에 가서 쪽번호를 넣어주면은 이때 이제 끝에 쪽번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이제 뭐 문제지에 써 있겠지만은 예, 뒤에 있네요. 뒤에 오른쪽 끝에 있고요. 이때 ABCD로 들어갔으니까 번호 모양은 ABCD인데 이때 줄표가 없단 말이에요. A 왼쪽 오른쪽에 빼기가 없잖아요. 이건 줄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넣기를 누르면 당연히 세 번째 페이지가 C로 나오죠. 그래서 새 번호로 1번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A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때 앞부분에는 페이지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앞쪽에다가 우리 뭐 쓰는 거죠? 여기 청계천 박물관을 찾아서라고 쓰고 이 청자 앞에다 놓고 입력에 가면은 책갈피 하나만 미리 넣어주고 가자 이거지. 청계천하고 미리 한번 넣어주고 들어가자. 그 이유는 이제 4번에다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하이퍼링크를 걸 거지 않습니까? 그 하이퍼링크를 대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1서부터 입력할 거냐 아니면 마지막서부터 입력할 거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 1번이니까 딱 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이제 1번, 2번 먼저 하고 세 번째 걸 할 때 예. 그 앞에 그 제목하고 그림하고 먼저 붙여놓고 예. 그럼 좀 치다가 그걸 놔놓고 밑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면 그건 안 돼요. 이 그림이요? 아니면은 그 그림도 붙이고 위에 제목 붙이고 그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안 했으니까 감점이고요. 했으면 한 대로 점수 줘요. 그러니까 글은 좀 일단 치고 밑에 글은 하고 글을 나중에 시작. 아 여기 표 먼저 그리고 네, 그럼 먼저 하면 먼저 한 대로 얘는 점수 주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점수를 안 준다고 상관없어요. 대신에 1번 문제만큼은 1번은 이제 우리가 그 스타일 문제라 그랬잖아요. 영어하고 우리말 쓰는 거는 걔네들만큼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이 점수를 주던 말던 한다는 얘기예요. 1번만큼은. 그 나머지 세 번째 페이지는 제목 쓰고 본문의 양이 많으니까는
표 그리고 표 위에 있는 그 문단번호 넣어주고 뭐 그림 대충 불러다 놓고 오른쪽에다 넣고 이거 먼저 하던 뭐는 하던 상관없어요. 했으면 한 대로 점수 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에 할 때, 뭐, 한 칸 띄우고, 똑같이 다 한 칸 띄워야지, 그 다음 칸 넘어갈 때, 앞에 한 칸 띄우고, 뒤에 두 칸씩 띄우면 안 된다는데. 자, 제가 대령 해볼게요. 여기다가 청계천 박물관은 청계천의 모르겠어. 이제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별표를 넣었단 말이야. 이제 여기 컬러바 넣어가지고 컬러바를 넣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꾸며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표 그렸어. 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에 뭐 대략 몇 칸인지 대충 그렸어. 마지막에다가 뭐 일주일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줄 바꿔서 여기다 청계천 박물관 썼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넣어야지 뭐. 그림에 가서 지금 얘가 몇 번 그림이죠? 4번 그림이죠? 4번 그림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이거죠, 이거. 이거를 대략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놓고 더블 클릭 해가지고 크기를 여기서 말하는 대로 40에 40 크기 고정 이거 2mm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대략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림은 했잖아. 그림 했으니까 그림을 주고 글씨는 웬만큼밖에 안 썼잖아. 그렇잖아요. 안 썼으니까 점수를 안 주겠지. 밑에 거는 두 개는 또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핸대로 주고 안 한 거는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줄 띄우고 뭐 한 줄 띄우고 하는 거는 본문을 띄웠을 때 만약에 요렇게 하면은 제목은 쓰고 본문을 썼는데 이거는 글자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위반이라 그래. 체제 위반 감점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글을 안 썼으니까 한 줄을 띄웠는지 두 줄 띄웠는지 모르잖아.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쓰고 표 그리고 기호 쓰고 한 칸 띄우고 한 줄 띄우고 또 썼잖아요. 제대로 했잖아. 그럼 다 점수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 한 대로 주는 거고 안 하면 안 주는 거야. 그런데 1번 문제는 우리말 영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몇 글자만 써놓고 스타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글자를 안 썼으니까 감점 처리가 아니라 아예 점수를 안 주겠다 그 얘기고 1번은 나머지는 하면 한 대로 주고 그렇게. 자, 그럼 1번으로 돌아와서 located 마장동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에는 아무래도 서울 7017이 나오지 않을까. 7017 서울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저기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 그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청계천 문제 같은 경우는 청계천 박물관이 만들어지거나 청계천이 산 거니까는 항상 이런 행사 같은 게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문제가 반영이 되거든요. 마정동 성동구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글자를 틀렸으면 감점이 들어가지만 글자를 나름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점수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만큼은. 자, 여기서는 이제 F6번 눌러서 스타일 이름은 영어로 뮤지엄 틀렸네. 맞나? SUM. 예, 문단 모양은 두 가지죠. 왼쪽 여백을 얼마로 잡느냐 하고 문단 아래 간격인지 위 간격인지 그것도 달라요. 시험 문제 항상 우리 왼쪽 여백이라고 아래 간격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여백을 정해주기도 하고 문단 위 간격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풀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글자 모양에서는 장편과 자간을 먼저 해주고 한다는 거를 이것도 하나의 편법인데 우리말일 때 글꼴 바꿔주고 장평 자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일 때 글꼴 바꿔줘야 되고 장평 자간해줘야 되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말 그러니까 장평과 자간을 미리 정해주면은 우리말이든 영어든 똑같은 장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6포인트로 건드려 놨어요. 그랬더니 언어를 바꾸니까 계속 6포인트로 나오네. 불편한 거지 이제. 여기는 이제 도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표 작업은 지금 줄은 뭐 문제가 아닌데 칸이 문제죠. 칸이. 줄은 늘리기 쉬운데 제가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요. 줄 높이를 이렇게 표에서 높이를 높이는 이유는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래도 감점 처리를 안 하는데 잘 보시라고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높여드린 것 뿐입니다. 자, 일단은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오른쪽 정렬을 할 거고요. 부분 2012년 2013년 블록 잡아서 A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글자를 달리 쓰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설 수리 및 점검 기타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넓고 다른 데는 이제 좁아져야 되니까는 간격 맞춰라 그러면 간격은 또 조정이 되니까는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틀렸다. 자, 이제 합계가 여기만 합계 들어가는 거 컨트롤 시프트 S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테두리선 넣어주면 되고 색깔이 어디가 노란색이죠? 2016년은 빠졌으니까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죠? 노랑인가요? 노랑. 글꼴은 도둠이죠? 여기 뭐 집어넣어야죠? 캡션 넣어야죠? 캡션 위에다가
조줌 오른쪽 표에서는 뭐 선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줄짜리. 왼손은 키보드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누르고. 자,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이네. 여기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끄트머리로 가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엑셀처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줄 수가 있어요. 2007은 안 되는데 2010부터는 돼요. 이제 컴마를 안 넣으시고 한꺼번에 명령 걸어도 됩니다. 자, 이 노란색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트 만들죠. 이 차트 갈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얘를 당겨와도 되고요. 개체 속성에 가서 얘를 뭐로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해도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펼쳐준다. 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오른쪽 눌러서 뭐 한다? 마법사 들어간다. 가로막 대형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나요? 예. 차트 제목. 청계천 유지 관리기 내역. 갑축에는 뭐죠? 단위가 6만 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궁서 진하게 12. 궁서 12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한 줄로 그림자 몇 포인트? 2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다 뭐죠? 궁서 보통 열이네. 여기도 궁서 열. 얘가 보통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도 궁서 열. 단위 100만원 이것도 다 고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엑셀은 한꺼번에 바뀌는데 아래 한글은 한꺼번에 안 바뀌니까는 특히 얘 이 법례명은 줄이 그려져 있어요. 줄이 한 줄로. 얘가 굵은지 안 굵은지 우린 몰라요. 얘가 굵은지 안 굵은지 모르니까는 얘가 검정이 새카만 색인지 희미한 색깔인지 우리 몰라요. 그냥 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선이라고 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 표는 차트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수식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수식 헷갈리세요? 2번? 2번 수식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요런 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여기는 X 가로 F 가로 열고 X dx. 여기서 는을 쓰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길게 했을 때 는을 쓰는 건지 사실 우리 몰라요. 여기다 는을 쓰던 여기다 밖에 나가서 는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양 나왔네요. 길쭉한 거. A에서 B까지 x dx는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했다고 치고 빠져나오면 돼요. 얘는 또 어떤 거죠? 모양새가? L은 대문자 써주면 되고 여기에서 M 더하기 M 여기는 M 밖에 나가서 대문자 V는
또 분수식 들어가니까는 m 더하기 m, 밑에는 m, 옆에는 루트 2gh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130에 140. 자, 채우기는 그냥 제가 희미한 색깔 쓰고요. 자, 모서리를 둥글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나면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선 둥글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상자를 그려야 되니까 글상자. 청계천 교육활동지. 자, 이거에 대한 둥근 반원이고요. 크기는 100에 15. 채우는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강. 대략 위치는 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글자는 가운데, 궁서 24, 궁서 24, 무슨 색? 흰색. 글자 색깔에 가서 흰색.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작은 도형 하나 그리고, 이 도형의 크기는 110에 50. 채우는 색깔은 대략 뭐 아무 색깔이나. 얘가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라운드진 자리 있죠? 라운드진 자리.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지는 자리에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어? 얘랑 같은 색깔 아니냐고요? 문제지에는 항상 다른 색을 써야 됩니다. 같은 색을 쓰는 거 없어요. 얘가 지금 흑백 문제지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얘와 얘는 색깔이 같으면 감점돼요. 서로 다르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밖에다 놓고 여기서 그림 몇 번이죠? 로고 1에 40에 30 그레이스케일. 로고 1. 자, 이거. 얘가 이런 거예요. 얘를 분명히 글 앞으로 했단 말이야. 글 앞으로 했는데 안 올라와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하시면 올라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크기는 40에 30. 그 다음에 그림에 가서 회색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죠. 흑백 사진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하이퍼링크는 넣기 전에 청계천 문화관광이라는 글맵시를 먼저 하고 밸런스를 맞춰봐야 돼요. 예, 자, 글맵시 들어가서 청계천 문화관광이라고 쓰고 모양새는 요거네요. 아까는 요 문제는 요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래로 계단식을 써서 글꼴은 도둠 파랑이니까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글 앞으로 해주고, 자, 선도 무슨 색? 파랑. 채우기 색깔도 무슨 색? 파랑. 크기는 얼마? 50에 25. 그림자는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대충 밸런스를 맞춰놓고 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데 청계천이라는 책갈피 만든 거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제 클릭하면 슉 글로 가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줄짜리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직사각형 그려서 하나 놓고, 그 다음 글상자 하나 놓고 올려놓고, 그 다음 글상자를 이용해서 이쪽에다 하나 놓고. 자, 먼저 뒤에 있는 도형은 크기가 20에 8. 채우는 색깔은
임의적으로 아무 색깔을 써야 되고, 선은 둥글게 되어 있고. 자, 얘가 이렇게 이만큼 하나 들어가 있고, 어휴, 얘를 여기다 이제 올려놔야죠,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에 12네요. 그렇죠? 12에 12. 크기 고정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속에 들어가는 거는 가운데 맞춤하고, 굴림 20포인트. 그리고 20포인트. 글자는 제가 1, 2, 3 안 썼어요. 안 써도 될 수가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자, 얘는 대략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돼 보여요. 얘가 지금 오른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이. 요 뒷상, 위에 있는 도형 있죠? 위에 있는 도형. 위에 있는 도형보다 삐져나가면 안 되고요. 이 왼쪽에 1, 2, 3 들어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 도형보다 올라가 있어요. 대략.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바닥 도형보다 어때요? 도형보다 살짝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모양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채우기 없음, 선은 점선인데, 여기 들어간 글자는 혹시나 모르니까 개처나 돌다리를 건너보자 쓰고, 얘가 지금 글꼴이 뭐죠? 도둠 18포인트죠? 도둠 18포인트를 썼을 때 과연 이거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나. 그럼 이제 됐으니까 개체 선택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대략 이 밑에까지 내려오네요. 밑에까지. 끝 모서리는 끝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도형이 대략. 그리고 얘를 또 하나 중간에다 이렇게 만들면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치는 거야 뭐. 이 쓰고 3 쓰면 되고. 연청개천 시간 여기. 여기는 내가 만드는 옛 책. 나머지는 똑같고. 근데 이제 박스가 너무 커요. 이 박스가 너무 커서 사실은 좀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천성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 개를 좀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고요. 첫 줄 좀 올리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조정하셔도 되고요. 얘들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이 세 개만 높이를 살짝 조절해주면, 살짝 조절해주고 밸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키보드로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간격이 좀 맞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배경 도형이죠. 배경 도형. 이 배경 도형은 뭐 서로 다르게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요. 아무 색깔이나 막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이런 글자가 길지만 않으면 여유가 있었는데 길어놓으니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인가요? 어디야? 시험.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입력할 건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헛다운표도 많네. 음. 오. 이런 경우는 또 나눠야 되잖아요. 전문 강좌를. 그렇죠? 또 이것도 블럭 잡아서 뭐 표에 가면 나누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나누기. 그렇게 나누네? 이렇게 나누네? 이렇게 나눠서 쓰면 돼. 마우스로 대략대략 조정해보면 뭐 나올 테니까는. 여기 또 합해야 되나요? 합하는 거는 뭐 누르면 합해질 수 있죠. 여기도 합해져 있네. 한번 써보죠. 뭐 프로그램 왔네. 뭐 선물 기술. 이런 경우는 엔터 치면 돼. 이렇게.
여기가 참 너비 맞추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죠. 그렇죠? 대략 뭐 이러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대충 보고 대충 이 정도면 뭐 나올 것 같아요. 글자는 대부분 다 썼어요.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수정해 볼 겁니다. 저거부터 써야죠. 쪽에 가서 머리말 작성해야죠. 청계천 박물관. 얘는 오른쪽 맞춤볼 해서 10포인트. 도둠이죠. 굴림이네요. 죄송합니다. 굴림에 10포인트. 10포인트. 예, 빠져나오면 되고요. 숫줄은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입력에 가서 뭐 덧말. 청계천을 왜 엉망이 됐지? 블럭 잡아서 덧말.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넣기. 예. 여기는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짜리 궁서노랑 이렇게 하면 되고 쭉 가다가 청계천 박물관 여기다가 입력해 가서 각주 얘는 무슨 글꼴이죠? 바탕 10포인트를 해야죠. 모양새는 동물병 1, 2, 3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청계천으로 형태는 기획전.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도 좋은데 안 맞춰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르기, 속성, 이것도 안 맞나요? 좀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맞나요? 로는 전, 기성은계, 뭐, 화, 이 밑에가 또 안 맞나요? 문화와, 상관없이 뭐,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엔터 쳐서 두 칸 띄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굴림 18포인트네요. 자, 굴림에 18. 여기도 어떻게? 굴림에 18.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기호하고 글자가. 이거 많이 틀려요. 얘를 이렇게 붙여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점돼요. 띄어쓰기 감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만 블럭 잡아서 뭐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하면 글자 색은 흰색이고 치우명색은 파란색이고 뭐 이런 거. 여기는 밑줄의 강조점이니까 밑줄 치고 강조점은 아이씨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강조점 그러든지 해야겠네. 자, 이렇게 블록 잡아서 글자 모양 확장해 가서 체크 강조점
이쪽도 글자에 가서 강조점에서 체크 강조점 따로따로 넣어줘야지 뭐. 그렇죠. 그럼 여기는 줄간격이 180이에요. 줄간격 180.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인데 1점 가나 얘네요. 그렇죠? 그 사용자 정의 1수준은 얼마? 20의 오른쪽. 2수준은 30의 오른쪽. 설정. 그리고 이게 뭐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이거를 수준 내리긴 막 하잖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예. 차분하게 하세요. 수준만 내리시면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리는 경우가 다 제각각이라서 어떻게 틀렸는지 제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보기 전엔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좀 도와드리고, 만약에 틀렸다면 원상복귀 시키면 그러니까 원상복귀 하는 게 어떻게 틀린지를 모르잖아. 가장 쉬운 거는요, 보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망쳐놨어. 이렇게 막 망쳐놨어. 그리고 나서 글머리 기호를 없앴단 말이야. 없앴어요. 그래 놓고 다시 줄간격을 180으로 만들어 놓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인데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으로 넣고 설정을 눌러버리면 얘가 이렇게 수준을 내렸을 때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망쳐놔가지고. 얘는 수준을 하나 더 내려놨고 얘는 수준을 올려놨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그래갖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이게 과연 맞냐 이거야. 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스타일을 원래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F6번 눌러서 뮤지엄이라는 그 스타일 만들어 봤잖아요. 그것처럼 바탕글로 바꾸는 게 컨트롤 1번인데 이때 주의사항은 이걸 일단 해놓고 나서요. 글꼴은 다시 뭐로 해야 돼요? 바탕으로 바꿔야 돼. 아까 전체를 함초롱 바탕에서 바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 다시. 원래 글꼴 함초롱 바탕으로 돌아가면 감점이거든요. 왜?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이라 그랬는데 어디는 함초롱 바탕이고 어디는 바탕이면 거기서 할 말은 없어요. 똑같은 글꼴로 하라는 룰이 있냐 말이야. 내가 쓰지 말라는 글꼴 쓴 것도 아니고 함초롱을 쓰던 함초롱 바탕을 쓰던 바탕을 쓰던 함초롱 바탕을 쓰던 내가 마음대로 썼다 이거야. 시험 본부에서 뭐라고 채점 못해요. 말 못해요. 자, 우리 문제지는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래 한 거는 처음 실행은 뭐예요? 함초롱 바탕이거든요. 그냥 두고 쓰셔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망쳤을 때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제일 좋고요. 대신에 표라든지 이런 데서는 글꼴을 뭐로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야지. 안 바꾸면 틀린 거지. 얘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대신에 줄간격만 180을 해주고 다시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 다시 만드세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20의 오른쪽 이수준은 30의 오른쪽 설정 눌러서 얘네들은 수준을 내리고 얘도 수준을 내리면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틀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그리고 다시 하시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도둠 10포인트라 그랬어요.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선 빼고 다시 두 줄짜리 위아래 다시 여기 블럭 잡아서 두 줄짜리 위아래 기본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요. 여기서 엔터 치고 표를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도 표 밖에 표 밑에 줄 쳐져 있어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것도 밑줄이 들어갑니다. 글자를 쓰면 밑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강조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게 해라? 일부 써놓고 나서 그 다음 걸 고쳐야지, 고쳐놓고 나서 이제 엔터를 치고 마저 쓰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에 요거죠. 청계천 하나 더 남았다. 얘는 오른쪽 정렬이고 궁서 24포인트.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그 다음에 장평 걸려있네요. 장평.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기본에 가서 장평 120. 쪽번호 들어갔다. 다 했네, 뭐. 여기까지 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시계를 대략, 뭐 타이머 안 맞춰놔도 좋고요. 스톱워치 안 해놓고, 대략 내가 한 20분에 시작했다, 23분에 시작했다, 종이에다 적어 놓으세요. 23분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 시간 23분 넘어서 나오면 시간 오버잖아요. 5시 17분에 시작하면 6시 17분 이전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대신에 시험장은 떨린다 그랬으니까 5시 10분에 시작했으면 6시 10분이 아니라 6시 이전에 끝내야 돼. 시험장에 가면 떠니까. 예, 그 연습을 하셔야 돼, 꾸준히. 그럼 뭐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표가 좀 보기 싫다 그래서 조금 높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표 자체를 클릭하세요. 표 자체를 클릭하면 8군데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아래 조절점을 가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아랫줄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랫줄만. 그러니까 안 되고요. 표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아래 조절점을 넓히면 이렇게 높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한 2배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략 그림상으로 2배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만큼 높일 거예요. 내릴 거예요. 내릴 거. 그럼 표 높이만큼 하나 더 내리는 셈이잖아요. 그럼 표가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블럭을 잡아서요. 안에 있는 블럭을 잡아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 줄은 더 내려도 돼. 첫 줄은 더 높고 아래줄은 얇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비를 조절할 때는 우리 키보드로 이렇게 대략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이것도 사실은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절할 때 명령이 컨트롤 키 눌러서 키보드 좌우 상하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Alt 키 눌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고 좌우 상하가 있고요. Shift 키 눌러서 좌우 상하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거를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있죠. 요 표, 요거 얘가 옆에 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높이면 안 되잖아요. 이때 Shift 키 눌러서 당기잖아요. 그럼 얘만 옆으로 가요. 블럭을 이만큼 잡고요. Shift 눌러서 당기면 걔만 옆으로 가요. Shift 키 눌러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요. 그냥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통으로 조절되잖아요. 근데 블럭을 잡아서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현재는 안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왜? 공간이 없어요. 옆에는 좌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요만큼 당길 수는 있었는데 내려가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이 표를 아까 보여주신 대로 높이를 이만큼 높이면 이 안에가 좌우도 여백이 있지만 이제 상하도 여백이 있거든요. 이제 봐서 이렇게 그런데 한 줄을 잡아 당기면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 줄이. 근데 Shift 키 눌러서 움직이면은요. 블럭을 요만큼 잡고 Shift 눌러 당기면 그 두 줄이
그 두 줄만 내려가는 거예요. 엑셀은 이게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엑셀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리안글은 이게 가능해요.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자, 얘를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좁혀지면은 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넓어져요. 내 높이가 낮아지면 아래에 있는 애가 높아집니다.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당기면은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넓어져, 나만. 나를 넓힐 때 있어요. 나를 좁힐 때 있어요. 내가 좁혀지면 전체가 좁혀져요. 컨트롤 키, 알트 키, 쉬프트 키를 가지고 그것도 블럭을 잡느냐, 몇 개를 잡느냐에 따라서 마우스로 키보드로 조절하는 게 다 달라요. 요거는 표 작업할 때 쓰는 기능인데, 다행히도 시험 문제에는 그런 걸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대략 마우스로 그냥 표 그려놓고 키보드 입력하는 거로 끝내버린 거죠. 그렇게 작업하시면은 충분히 이 문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을 쓸 때 타자기 있잖아요. 타자기는 따다다다 치고 찍 제끼면 종이가 칙 올라가요. 그리고 따르르 치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또 쫙 제끼면 또 종이가 한 줄 착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200% 올라가요. 200%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하고 아래 글을 썼을 때 윗줄하고 아랫줄이 쫙 붙어 있으면 100%예요. 윗줄하고 아랫줄이 딱 붙어 있으면 사이가 없잖아요. 사이가 없으면 답답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줄간격에서 100%라고 하는 줄간격이 있습니다. 100% 줄간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깝깝스러워요. 위아래가 붙어 있어요. 자, 200%를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아래가 어떻게 됐어요? 사이가 한 줄이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게 200%예요. 300%는 대략 아시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두 줄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간격을 100%가 아니라 50을 쓰면 어떻게 돼요? 50% 쓰면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 겹쳐요. 100%가 위아래가 붙는 거니까 50%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반 겹치니까 반. 줄간격을 0%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썼던 자리에 또 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장 보기 좋은 거는 줄간격을 160%로 놓고 보면은 줄과 줄 사이가 60% 여백이 있는 거예요. 윗줄과 아랫줄 사이가 윗줄하고 아랫줄 사이가 60% 정도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작은 글씨로 첨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나 여기에서는요 150%예요. 파워포인트는 150%로 되어 있고요. 1.5줄이라 그래요. 1.5줄. 아래 한글은 1.6줄, 160%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공문서를 작성한다 그럴 때는 200%로 해야 되고요. 공문서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고요. 다 달라요. 룰이 다 달라요. 그런 룰에 따라서 글을 쓰셔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공문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공문서 표준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를 넣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공문서를 아래 한글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데 그럼 제목에다 쓰면 돼요. 우리 전자우편 쓸 때 제목란에다 제목 쓰면 제목이 되는 것처럼 공문서 쓸 때도 제목란이 있어요. 그럼 제목 쓰고 내용란에다 쓰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군지 또 이 내가 쓰는 기관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라든지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쓰면 돼요. 쓰면 그게 공문서 룰에 의해서 양식이 자동으로 착 들어가요. 퍼즐 맞추기 들어가요. 그래놓고 그거를 이제 이런 기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문서를 전송하면 그게 알아서 아래 한글로 바뀌어서 착 가요. 그걸 국가에서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공문서를 만드는 공무원은 반드시 아래 한글에서 어떻게 하는지 룰을 모르면 공무원 생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동화 기법으로 탁탁탁 쓰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공문서를 쓰는 사람들은 공무원 외에는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문서 쓸 일이 없잖아요. 서울시청에서는 우리 서부여성발전소에 공문서를 보내면 우리 서부에서는 공문서에 준해서 써서 보내면 돼요. 공문서대로 안 써도 돼요. 네. 우리는 청와대 민원 넣을 때 우리가 공문서 양식도 못 받지만 양식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지에다 써서 보내면 되고 전자편으로 써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접수할 거 아닙니까? 접수되는 순간 내가 쓴 그 문서도 공문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청와대에서 우리 집으로 공문서로 와요. 귀하 아무개께서 청와대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원을 쓰잖아요. 민원을 보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답변을 보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이에요. 아, 우리 동네 시끄러워 못 살겠네. 옆집 사는 사람이 계속 떠들어. 잠도 못 자게 하고 구청에다 민원을 보내면 구청 직원이 답변을 보내야 돼요. 답변만 보내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왜 싸우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결과를 조치를 취한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민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공무원이 미우면 민원을 막 보내세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공문서가. 근데 지금 공문서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불사가 공문서 얘기가 나왔는데 줄간격 때문에 나오고 글자 크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 건 굳이 모르셔도 우리는 상관은 없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160% 그대로 쓰시면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백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게 글자 내용이고요. 이 빨간 선 밖에 있는 애들이 다 여백이에요.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했어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을 바꾸는 과정을 처음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백이 어때요? 여백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근데 이제 보고서는 양식이 있단 말이야. 좌우 상하 여백 얼마를 주고 글자 크기는 얼마를 주고 글꼴은 어떤 글꼴로 쓰고 그 다음에 줄간격은 어떻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룰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써서 보내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감독관이 그래요. 거기 코아스라고 하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실 테고 한 번이라도 시험 보신 분들은 알아서 더블 클릭할 거라고. 자, 우리는 아래 한글 볼 거잖아요. 엑셀 보시는 분은 엑셀,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이라고 해서 아래 한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엑셀인데 우리말 엑셀이라고. 영문 엑셀이 아니라 우리말 엑셀로 본다 그래서 한글 엑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헷갈려. 그냥 엑셀, 파워포인트 그걸 말할 텐데. 자, 아래 한글이고요. 그 다음에 수검자 이름이 전 이정민이라고 할 거고요. 수검 번호를 만약에 4444555라고 썼어요. 맞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요 창까지 딱 떠줄 거예요. 이때 확인을 누르는 순간 사실 시험장에 하얗게 변하죠. 생각이 안 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확인 누르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확인 누르면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그때 감독관이 뭐예요? 문제지 나눠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지에다가 이제 수검번호 이름 쓰고 대기하고 있으면 주의사항 전달하고 지금부터 시험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 감독관이 화면을 풀어줄 거라고. 그럼 이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입석의 아래 한글 실행해가지고 뭐부터 해요? 저장부터 하라 그래요. 저장부터.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답을 전송하면은 답이 없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파일에서? 처음에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저장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지정하라 그러죠. 그럼 내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44445555 라고 수건번호를 저는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빼기 각자 이름을 쓰면 그 저장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요거 저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알아서 저장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답을 전송하려고 보면 있다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전송을 딱 눌렀는데 성공이라고 뜨지 않고 실패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전송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성공이라고 돼 있으면 감독관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아무개님 답안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감독관이? 하죠? 우리한테 가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못한 사람은 이제 확인시켜 주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전공한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감독관마다 달라요. 그거는. 저는 아무개님 하고 처음에 이제 다 알려줬어요. 아무개님 답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바뀌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 한 사람만 아무개님 답 좀 보내주세요. 확인시켜요. 근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쫓아가서 살펴봐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저장을 못한, 그리고 내 문서에다 저장한 사람도 있고요. 막 아무렇게나 저장이 되면은 답안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해드릴 순 없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지금 ITQ 폴더가 아니라 내 문서네요. 그럼 ITQ 폴더에 가서 저장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수검자가 저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감독관이 직접 키보드 마우스를 만질 수는 없거든요. 착해서 그런 거야. 그거 민원 제기하면 그 사람 법적 책임집니다. 여기 답안 전송 누르고 종료까지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답안 전송을 누르면 여기 성공이라고 뜨잖아요. 성공. 그러면 닫으면 돼요. 그리고 또 마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전송할 일이 있으면 또 전송하면 되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나면 갑자기 화면이 허옇게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 여기 카운터 돌죠? 타이머 돌죠? 몇 분 남았다고 돌죠? 예, 그거 보면서 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 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감독관이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시고 전송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머가 그 위에서 돌아요? 네. 타이머가 그거 볼 시간 없다니까. 대략 자기 시계 보면 되잖아.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대략 시계 보여주고요. 감독관이 타이머를 띄워서 앞에다 띄워주기도 합니다. 빔으로. 근데 그거 볼 시간도 없고요. 옆 사람이 답을 알려줘도 볼 시간도 없고 그래요. 마음이. 저기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 주더라고요. 와서 신기하게. 그림 찾는 방법. 그림은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림은 입력에 가서 그림 찾아가지고요. 본래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에 가면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내 문서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내 문서 안에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어디 있는지 여기 있어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하고 내 문서는 다르다고 했지만 어차피 문서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문서 안에 가보면 ITQ 폴더가 있고요. 픽처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이제 시작하지 않았을 때 미리 가서 앉아가지고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때는 ITQ 폴더가 없어요. ITQ 폴더는 언제 생성되는 거냐면요.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지 않습니까?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딱 작동이 되잖아요. 이때 수검번호 이름 쓰지 않습니까? 이때 자동으로 ITQ 폴더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연습할 때는 ITQ 폴더가 없습니다. 픽처 폴더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건 뭐 행정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고 우리는 되게 있으시잖아. 그렇지. 그런 거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시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소주 한 잔 드시고 시험 잘 본 것 같다 그러면 룰루랄라 오시면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애기들은 끝나면 울두구만. 야, 나 망쳤어. 그럼 이제 위로해 주려고 가면 알고 봤더니 한 글자 틀렸대. 그래서 울어. 그런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야, 나 다 했다 그래. 지가 할 줄 아는 거 다 했다고. 처음부터까지 다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다 했다는 뜻이야. 아니, 소리가 먼저 어? 끝났다고 선생님이 딱 하시니까 한숨 소리가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책에서요. 그 소스 만드는 거 두 번째 파트에서 예. 범례하고 축하하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범례하고. 예. X축, Y축. 여기서 이거요? 예,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서 마법사에 들어가 보면 다음 나올 때 여기 열이냐 행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 맞는 몇가지 했는데요. 잠깐만요. 시설 수리, 잠깐만. 돌 앞에. 시설 수리 점검, 이거하고 2012년하고 이게 그러니까 바뀌어서. 그 행이냐 열이냐라니까. 행 아니면 열이지 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범례가 일로 나오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거잖아요. 이거 행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X축, Y축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더라고요. 여기 뒤집어져요. 그건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로 막대일 때는 X축, Y축, 행, 열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걸 왜 고민하시냐고. 그냥, 내 문제지하고 화면이 다르면 행 아니면 열 둘 중에 클릭해보면 답 나오잖아.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고, X축이고, Y축이고, 신경 쓰지 마시고, 모양새만 잡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전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이? 아니, X축을 넣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맞아요. X축, Y축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행인지 열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눌러보세요. 그래서 문제지랑 같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X가 뒤집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갑축하고 X축, Y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은요, 항목은 글자고요, 값은 숫자예요.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얘가 갑축이고, 글자가 있는 데 있잖아요. 몇 년 글자가 있잖아요. 이건 항목축이고, 그게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여기는 이게 Y축이라고 돼 있잖아. 본래 X축이 이건데, 얘는 Y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 Y축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숫자가 적혀 있는데 값입니다. 값축이라고 하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세로막대 같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로막대 같으면. 글자가 어디 들어왔나 보세요. 글자가. 숫자가 어디 들어있고. 자, 다시 볼게요. 여기가 지금 행과 열인 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행과 열은 상관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값이 어디 있나 보세요. 값이. 값은 얘가 값이 아닙니까, 여기? 얘가 값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Y축인가요? 가로가 X축이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글자가 있으면 항목, 숫자가 있으면 값. 그게 가로막되든 세로막되든 상관없다니까. 그냥 숫자가 들어있으면 값.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 그게 X축인지 Y축인지, 그 무엇 신경 써? 그럼 답이 딱 되는 거니까. 어렵게 가지 마세요. 책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성 떨어진다고 X축, Y축 하고 따진다고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시면 또 책에 있는 거 설명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쉽게 접근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시험을 공부하시다가 뭐가 좀 잘 안 돼 라고 하면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 시험 일정이 자, 여기 나왔어요. 오늘이 지금 24일이고요.
다음 주에 수험표가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시험 보는지 시험 장소가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화곡하고 연성 설정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 저기 목동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목동은 연성이고 네, 연성. 화곡은 강서인데 화곡 화곡여상 거기 강서 지역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험장 특성상 시험장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학교가 무너져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 학교도 무슨 갑자기 공사를 들어가면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험표 공고 났을 때 보셔야 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분명히 나는 어느 학교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게 개별 접수를 하든 단체 접수를 하든 했는데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리 연락이 왔어. 그 학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됐대요. 그래서 단체로 접수했으니까 한꺼번에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알아서 갈 수 있게끔 할까요? 단체 접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도 학교가 있으면 그럼 그 옆에 학교로 갑시다 그랬어. 그래서 개별 접수자들은 반드시 저도 이제 가서 그날 보겠죠. 다음 주 와서 보겠지만은 시험 장소가 어딘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에서 학교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 꼭 보셔야 된다고.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2교시에 배정을 신청을 했는데 2교시 배정이 됐는지 혹시나 1교시로 바뀌지 않았는지 그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2교시로 접수를 시험에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1교시는 가능한데 그럼 잽싸게 전화하세요. 시험본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그래서 1교시로 바꿔달라고 먼저 바꿔달라고 해야 돼. 왜냐면 중간에 시험 접수 포기한 사람이 있거든. 시험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간에. 그럼 자리가 비잖아요. 또 여유있게 자리를 만들어요. 컴퓨터 자리가 30개가 있으면 22명만 받아. 30명 다 안 받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내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3교시에 봐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1교시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바로 바꿔줘요. 그건 개별로 전화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빠르지. 저한테 전화 걸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 차분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강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급입니다. 2급. 다음 이제 3, 4분기에는 이거를 해요. 똑같은 월수에 14시 30분서부터 16시 30분 2시간씩 공부합니다. 이거는 우리 3시간씩 했잖아요. 2시간씩 공부해요. 3개월 동안 하고요. 터말은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될 수 있겠죠. 뭐 시험을 필기 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합격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비서시험 같은 비서도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비서시험이 다음 주에 필기 발표가 나요. 비서시험도 있어요. 비서시험인데 얘는 필기시험만 있습니다. 실기시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을 했어. 그러면 실기는 뭐를 보느냐? 워드로 실기를 봐도 되고 커말로 실기를 봐도 되고 속기로 시험 봐도 되고 돼요. 근데 커말을 땄잖아. 실기까지 통과해서 합격을 했잖아. 그럼 실기 면제를 받죠. 취득한 자격증을 뭐하러 또 봐? 필기만 보면 실기는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래서 비서 1급, 2급 필기만 합격해가지고 실기는 면제받고 다 자격증 땄어요. 비서 자격증 갖고 있으면 비서가 뭔지 아시잖아. 커피 타는 게 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오너, 윗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게 비서지 않습니까? 근데 비서 자격증도 있어, 커말 자격증도 있어. 그러면 취업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 설거지 보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격증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 같은 걸 하시려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조그만 사무실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제 친구는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운전대 잡으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천사처럼 운전하는데 그렇다고 양보만 해주는 건 아니야. 할 건 다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얘가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편하게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는 얘는 기사로 들어가서 운전을 잘해. 잘하니까 당연히 운전기사로 잘하겠죠. 근데 컴퓨터를 잘해요 또. 저한테 컴퓨터를 배웠어요. 저희 학원에 운전기사로 있다가 제가 데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친구도 뭐랄까 이 도전의식이 많고 뭐 그러니까 정신 사나운 애야.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애야. 근데 결국에는 컴퓨터를 잘하더라고. 워드도 하고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막 했어요. 모르면 저를 괴롭혀서 배우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워드 작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랄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다른 직원 쓰는 것보다는 기사를 주면 기사가 알아서 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기사하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비서 역할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뭐 커피 타오는 거는 커피하고 뽑아오면 되는 거니까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잘해요. 그러더니 이제 회사를 또 차렸어요. 결국에는 또 한 분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이분도 운전을 잘하는데 금융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주식 거래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비싼 막 왕창 사는 게 조금씩 재미삼아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심심풀이로 용돈은 나오는 거야. 아무리 사장이라도 흥청망청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거래를 해보니까는 수익이 생기니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분은 또 운전기사로 하면서 또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것도 알려줘서 사장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또 용돈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서자격증을 땄는데 안 불러주네. 남자라서.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면허는 있는데. 장롱 면허의 대표적인. 저는 기사가 있어서 운전을 배우긴 배우는데 기사가 있어서 운전을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저기 5호선 가면 기사 있잖아요. 전 그래서 처음에 돈 벌어서 기사를 두자. 나 운전을 안 한다. 근데 기사를 둘 만큼 부자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면허를 땄는데 운전할 일이 없더라고요. 차는 있는데 집안에 차는 다 있어요. 처가에 가도 본가에 가도 다 차가 있는데 운전할 일이 없어서 운전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후회스러운 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커말 자격증 따세요. 그러면 비서 자격증 필기만 공부하시면 뚝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취득하시면 취업할 때 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자격 저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되는 거죠.